안녕하세요. 두런두런 이걸제 민속이야기 49번째 이야기 마을가오사로 9번째죠. 오늘은 장승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제. 요즘 제가 유튜브에 그 보리풍년윷놀이 그 노는 방법에 대한 거 2편하고 그 윷이 좀 사는 윷으로는 놀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법하고 올려놨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것은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막 늘어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그건 다른 거보단 좀 많이 본다고 하는 정도고요. 그런데 재미난 현상은 행정, 문화재단, 민속을 연구하는 분들, 이분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더 달라고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뭐가 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윷놀이를 마을조사 같은 거 할 때 쭉 해놓은 거에서 분야별로는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종합번호로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전체 공주에서 체록된 윷놀이는 몇 종류나 되는 것이며, 이게 다 모아보다가 진짜 놀랐어요. 60가지 됩니다. 60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표현 한마디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장사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고요? 민속을 연구하는 건 이렇게 무엇인가가 쌓이면, 또 특별한 것들을 찾아치면은 그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장승제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장승제는 직접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장승의 문화는요, 장승하고 솥대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것이 각각이었답니다. 이건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다른 분들, 민속학자분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들을 보면은 원래 장승은 불교 문화였고, 솥대는 몽골이나 이동민족들이 세우던 이게 기원 문화죠. 그래갖고 다른 거였었는데 한국에 와서 뭉쳐진 거라고 하고요. 불교에서 그럼 장승을 어떻게 세웠느냐면, 그 절 있죠. 사찰의 뭐라고 그러죠? 그 경계선, 여기서부터는 절이니까 행동을 좀 조심하세요 하는 의미로 양쪽에 세워놨었는데,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보면은 뭐해요? 빌잖아요. 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부터 빌어야지. 그렇게 하는 쪽으로 됐고, 그것이 이제 마을 신앙으로 내려왔죠. 장승은요, 개인들이 세워놓고 모시는 경우를 구경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들은 해요. 지금들은 무속하는 분들이 일부가 자기 굿당 같은 데다 이제 세워놓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거의 개인은 없었고, 이게 마을고사로 갔죠. 소때는요, 초원에 이동하는 유목민족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세워놓는데, 이제 풍요를 상징해서 그 초원지대에서는 물고기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 입에 물고 있는 기러기를 세워놓던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게 이제 장승과 솥대가 함께 세워지고 마을고사로 그것들을 모시죠. 장승을 깎는데 말이에요. 나무는 어떤 걸 어떻게 구할까요? 장승은요, 마른 나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부정 안 된 장정들이 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벼우는 거예요. 벼우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좋은 나무를 무조건 베우는 게 아니라 꼭 동편 쪽, 해 뜨는 쪽을 바라본 산자락에 가서 벼와요. 그리고 가면은 그냥 비는 게 아니고요. 꼭
하고 명태 한 마리 가져가서 앞에 놓고 술 버 올리고 어떻게 해요? 장승으로 모십니다. 놀래지 마세요. 이제 비누면 나무가 죽잖아. 그래서 절 한번 하고 그러고 비죠. 근데 이렇게 비는 데 있어서 산 주인은요, 장승을 벤다고 하면 내 동네 장승이든 남의 동네 장승이든 그 나무를 빈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정들은요, 사전에 좀 올라가서 이제 누가 그거 뵈러 오래 갈지 알아. 어른들이 얘기를 해놔서 그럼 가서 이제 봐놨다가 언제쯤 올라가느냐면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인시, 자축인시, 그러니까 5시, 새벽 5시 전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배 갖고 이제 내려옵니다. 나무 장승 깎는 분들은 장승계를 지내는 마을마다 재주 있는, 손재주 있고 나무 잘 다루는 목수, 꼭 목수는 아니라도 목수처럼 나무를 잘 다루는 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이 깎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동네 분들이 다 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장승을 깎는데 거기다 글씨를 쓰잖아요. 동네에서 어른들이 쓰고요. 글씨 쓰는데 이제 다동폰을 모셔다 쓰는 동네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하는데 그 문장이 이제 대별해서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동방청제대장군, 서방백제대장군 그거 하고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렇죠? 이게 많은데 고사의 뿌리가 있는 데서 지금들은 뭐 장승 문장 많이 새롭게 쓰잖아요. 저는 그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평화통일 염원대장군 뭐 이렇게도 하고 아니면 뭐 코로나 물러가라 대장군 세워도 되겠죠. 그런 것은 이제 그렇게 뭐 반대하지는 않는데 한쪽에 요게 좀 문장을 갖고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은 우리나라 거고 동방청제대장군, 서방백제대장군은 중국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동방청제, 서방백제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그 오방리가 있죠. 동청 그리고 서백, 남적, 북흑, 중앙황 그 색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기간부터 한국 사람들이 물론 명리학 자체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 거라고 말하신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이 뭐 수백 년 동안 여기 와서 했고요. 중국이 지금 그런 장승을 안 세웠다는 문화가 평안화되지 않았으니까 한국화된 것이다. 그러면 그건 특별하게 이야기할 것은 아닐 것 같고 마을의 전통 그대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소떼는 그 화렵수를 나무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로 만드는 장승은 침엽수죠. 양수. 그게 나무의 음양을 따지면 넓은 잎은 음수, 그 뾰족한 잎, 사철 가는 것은 양수 그러는데 음수로 합니다. 소떼는. 그래서 느티나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어서 가지들 같은 걸 갖다가 세우는데 기러기만 세우는 데가 있고요. 그냥 거기다 물고기 한 마리 입에 물려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2가지 정도. 근데 장승 곁에 세우는 솥대가 한 장승에 솥대 하나를 세우는 데가 있고 2를 세우는 데가 있고 좀 많이 세우는 데가 있고 그건 마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장승을 세우죠. 만들죠. 그러니까 솥대하고 장승을 만들어 놓으면은 장승배기에 세웁니다. 장승배기라는 말은 공주 지역에서 장승을 모시는 터를 이루는 말입니다. 장승배기가. 근데 그것이 마을 어귀에 대부분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동쪽 서쪽 산자락이 있으면 전형적인 쪽은 어찌됐든 산 입구 쪽에 이쪽 저쪽으로 와요. 그래 그쪽이 동과 서가 분명하게 가려지는 동네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남양 동네들은 좌동 우서가 정확한 거죠. 근데 동양 동네들은 좌가 마을로 볼 때 북쪽일 때도 있죠. 그래도 이제 좌동 우서로 봐서 마을 입구 쪽에 장승배기를 만들고요. 일부 마을들은 입구에 들판 있는 쪽에서 그런 동네들이 나오는데
그냥 한 자리에 둘을 다 모시는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장승배기들은 하는데 특징적인 것은 장승배기는 그 정자나무, 고목 정자나무에 의지를 하죠. 이제 장승을 이제 고목나무 밑에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엄격히 보면요, 장승을 모시는 터에는 정자나무를 가꾼다. 그 느낌 때문에 지금으로는 수백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장승을 세우는 데는 나무가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걸 겁니다. 그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세종시 장군면 송악리 들말장승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워서 키워서 어린 나무가 지금도 잘 크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장승을 세웁니다. 장승을 세울 때 동편마을, 서편마을이 각기 세우는 동네들이 있고요. 한 자리다 세우는 데는 동네는 그냥 마을 전체 사람들이 나와서 세우는 거죠. 근데 낮에 세우는 겁니다. 장승제는 밤에 지내는 거고요. 그래서 낮에 세우는데 제관들이 앞장서고 장정들, 부정 안 든 장정들이 장승과 솥대를 들고 행진을 하면 그 뒤에 풍장충들이 풍장치며 따라가고, 동네에서 이제 뭐 꼭 그거는 뭐 누구는 가고 안 가고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애기들까지 다 따라 나오는 거죠. 다 따라 나와가지고 장승을 양쪽에 세우는데, 세울 때의 마을 풍경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세울 때는 그냥 풍경 한번 퉁 치고서 그냥 가서 세우는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는 그 장승배기 위에 쪽에 장석 하나를 놓고 도주지신에게 먼저 잔 올려서 승낙받고, 그러고 풍장 쳐서 부정 씻고 장승 세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솥대 세우고, 그 다음에 풍장 한번 쳐서 다시 한번 터를 누르고, 그러고 돌아오는 동네들도 있어요. 이게 마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어찌됐든 도주시신에게 술 한잔 올리고 장승 세우기 전에 풍물로 부정 씻고 그리고 장승 세우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 대신 장승을 세워놨을 때는 저녁에 본고사를 지내니까 거기는 잔을 올린다든지 일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오죠. 장승제를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밤에 장승제를 지내죠. 19날 지낸다고 하는 분들은 11시에 지내는 것이 보편적이고요. 보름날 지내는 장승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보름날은 대개 술시, 밤 9시를 기준으로 하는 동네들도 있고, 그냥 해 떨어지면 하는 동네도 있는데, 보름날 하는 데는 정월 대보름달을 앞두고 지내는 형태로 가고, 19날 지내는 데는 새벽 부정 안 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요. 그 사이 형식은요, 유교식의 민속 신앙식입니다. 근데 이게 좀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장승제는요, 특별한 연희가 많이 달라붙습니다. 아주 쉽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원래 마을고사에서는 다른 데서는 전혀 뭐 이상한 쪽으로 갖다 붙이질 않는데 장승제들은 많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연극적인 것도 달라붙고요, 관원상제도 달라붙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적인 쪽에서 그 장승제 지내는 동네들이 대개 불을 하거든요. 쑥불을 세운다든지 집불을 세운다든지 해서 하는데, 옛날 유형으로서는 가장 보기 좋은 것은 뭐냐면 줄불이라는 개념이에요. 줄불은 안동의 줄불이 아주 좋죠.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도 줄불 잘하는 동네가 하나 있고요. 그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공지도 했습니다. 그 줄불이라고 하는 것은 쑥을요 미리 베어서 말려놓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광솔, 소나무 상처에서 난 송지 있죠? 그 송질과 광솔을 긁어다가, 송지는 가루를 내고 그 광솔은 아주 잘게 부숴요. 거의 가루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놈하고 거기다가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쭉 한지로 묶어요. 그래갖고 불을 놓으면 아주 은근하게 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소금 성분에서 탁탁 튀어요. 그러면서 탄 불똥이 쭉 떨어집니다. 이게 원래 우리 민족이 하던 줄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글쎄요, 뭐 공주 쪽에도 많았고요. 여러 동네가 있었는데 쉬 없어졌어요. 그러고 왜 그러냐면 송진 긁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화전놀이라고 그래갖고 화전놀이라고 해갖고 송진가루를 아주 가늘게 채로 친 것을 광졸불 이렇게 불 켜놓고 탁 던지고 불이 퍽 나가죠. 그런 놀이가 이 장성제 같은 데는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줄불은 좀 변합니다. 제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손방망이 불로 변하는 거죠. 화나지도 않고 줄불 켜놓아야 뭐 그러니까 그래갖고 해서 했고요. 또 불놀이 중에서 집횃불을 많이 썼습니다. 볏짚을요 요만한 굵기로 땅땅하게 길게 묶어요. 그리고 막대기를 갖다가 박습니다, 땅에. 그래서 집을 갖다 확 꽂아놓고 위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 볏짚이 신기하게 그냥 안 꺼지고 다 탑니다. 불꽃 없이. 그게 오래 타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동편마을, 서편마을은 그 줄불을 세워놓고 어떤 동네 것이 더 오래 가느냐. 오래 가는 동네가 풍년 든다고 해갖고 그 불 갖고 막 하고 불 서로 끄기 위해서 저 상대편 불 끄기 위해서 기습도 하고 그런 청소년들의 짓궂은 이런 민족도 붙어 있죠. 그래 불이 줄불, 횃불, 그러니까 손방망이 횃불 그리고 집횃불 이런 것들이 장승제에는 많이 사용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포성을 내는 것을 좋아하죠. 빵 소리가 크게 나면 잡개가 놀라서 도망간다고. 그게 원래는 따리를 쳤어요. 새 볼 때 돌리다가 탕 치면 빵 소리가 나는 따리를 쳤는데 그걸 따리를 잘못 치면 또 이렇게 시기를 딱 뭐 세 번 친다. 동편 보고 세 번, 서편 보고 세 번, 남편 보고 세 번, 동서남북에 세 번씩 중앙에서 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소리를 잘 못 내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뭘 썼냐면 광산에서 나오는 카바이트가 이런 통에다 놓고 불을 붙이면 아주 소리가 오졌어요. 그래서 그걸 쓰기도 했죠. 그리고 뭐 장승이 결혼을 한다든지 장승이 첩을 얻는다든지 이런 쪽의 결혼의 문화들도 장승제에는 잘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농악이라든지 다른 쪽을 구성하는 것도 그렇죠. 뭐 집횃불 노선이 집횃불 싸운 동네도 있거든요. 횃불을 양쪽에서 청소년들이 붙잡고요. 아예 꽂아놓지 않고 들고서니 그 불깡통 싸움 하듯이 싸우는 동네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민족들이 함께 붙어가는 것이 장승제의 참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고사 절차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고사 절차가 무엇이 붙어 있으면 그것이 함께 가요. 고사하고. 그러니까 연희적이고 연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소지 올려야 되고 그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장승제는 어떻게 저는 표현하느냐면 마을 고사 중에 농기 고사는 가장 조심하는 게 적은데 타 민족하고 결부되는 건 적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안한 고사는 농기 고사고 가장 즐거운 축제형의 고사는 장승제다. 그 장승이 사람 닮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장승제는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를 갖습니다. 뭐 금토를 받아놓는다든지 유산을 뽑는다든지 건립풍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전체적인 공통사항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를 생각하면 장승제의 특징은 나타날 겁니다. 특별한 장승제를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 일찍 돼서 이 장승제는 좀 제법 유용하죠. 1995년도에 한국민속예술제에서 국무총리상을 탔고요. 그 마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거라서 뭐 크게 연출의 변화 없이 나갔는데 국무총리상을 탔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가 됐죠. 공주의 무형문화재가 이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된 것, 그게 탄천장승제입니다.
이 탕천 장승제는 단천면, 공주시 단천면, 송악리, 소라실의 동편마을, 서편마을 따로 하는 게 장승제예요. 장승은요, 동방청제, 서왕백제 대장군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각각의 마을에서 각각 만듭니다. 그건 서로 시비 안 해요. 만드는 분도 양쪽에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세우는데, 이 동네가 줄불, 집횃불 다 씁니다. 횃불. 이게 좀 변했어요, 사실은. 사실은 집횃불이요, 박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 양쪽 편이 동네에서 장승을 채러 가는 데까지 한 200m 이렇게 쭉 걸어가야 되는데, 그 가는데 어두우니까 나중에 어른들이 그 등유가 보급되면서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횃불 놀이로 갔는데, 하여튼 거기는 줄불, 집횃불, 횃불을 다 쓰던 마을이죠. 그렇게 갔고요. 장승을 깎기 시작하면은 서편마을이 동편마을 농기에게 세배를 옵니다. 이 동네의 농기는 전부 신농유업기거든요. 근데 서편마을이 농기를 들고 풍장치고 쭉 와요. 그러면은 이제 동편마을이 그 농기를 세워놨던 농기를 들고 양쪽에 서면은 와서 풍장 치고서 양쪽 풍장패가 한번 토쩍 치고 서편마을이 농기가 절을 하죠. 절을 하면은 동편마을이 받고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러고서는 풍장 치고 놀고, 서편마을에서 온 사람들을 동편마을이 술이랑 대접해요. 그럼 돌아가서 다시 장승을 이제 장승제를 준비를 하죠. 이 마을이 장승이 결혼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요, 장승을 낮에 세우지 못해요. 밤이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장승이 이제 내려가요. 쭉 양쪽으로. 동편, 서편이 따로 있는데, 그 동편, 서편에서 가운데에 공터가 있어요. 아주 마을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게 논 가운데예요. 그게 옛날에 그런 장소가 아니면 이렇게 마당이 있을 자리가 아니고 거기서 논자리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된 공터가 있어요. 그럼 장승이 거기로 와갖고 홀례를 치러요. 신랑 신부 해갖고요. 홀기 읽어가면서 제대로 합니다. 아주. 홀례를 치르고 뭐해요? 신방 차려야죠. 그래갖고 신방을 차려놓고요, 합궁을 해요. 이렇게 장승 둘을 대서 합궁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유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바탕 놀아요. 결혼 뒤풀이 해야죠. 그러고 각기 헤어져서 어떻게 해요? 장승배기로 가서 장승 세워놓고,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해놓고 쉽게 하죠. 세워놓고 거기서 고사는 따로 지내요. 이때에 양쪽에 줄부를 쭉 해놓고요, 장승이 행진을 해서 그 홀례치리로 갈 때에 젊은이들이 줄부를, 손방맹이불을 쭉 붙여나가요. 같이. 장관입니다. 횃불로 하니까 더 볼만하고요. 손방맹이 횃불로 해서 그렇게 하고서는 장승을 세우고, 고사는 유교식이에요. 고사는 동편마을, 서편마을, 고사 자체는 굉장히 엄숙한 유교식 고사를 지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마을 소지만 올리고요. 이제 호주 소지들은 안 올리고 다시 이제 이동을 해서 풍물을 치면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또 뭐를 하느냐면, 청소년들이 미리 손방맹이를 들고 논두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장승 여기 있고 마을이 서편, 동편이 있어요. 여기가 들입니다. 아주 넓진 않아요. 한 2, 300마디 정도 작은 들인데 안 원하죠. 그 논두렁을 전체로 불을 붙여요. 쥐불을.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이제 오히려 동네가 불 속에 이렇게 불 위에 뜨는 듯 보이는 형태로 하죠. 그러고 와서 동네로 양쪽으로 가면 유사의 집에 가서 밤새도록 풍량치고 놀아요. 제가 2010년도경까지는 그 동네 시간만 되면 가서 진짜 유산의 집에 가서 노는 것까지 풍량치고 같이 놀고 온 추억이 있는 동네죠. 뭐 이외에도 이제 좀 특별한 쪽이 뭐 우성면 어천예 장승제 같은 경우도 이제 소개할 게 많고 한데, 시간이 또 다 되었으므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장승.
고사의 대상으로서 가장 사람을 닮은 장식물. 그래서 친한지도 모르겠고요. 그를 섬기는 고사도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사로 10번째 다음에는요. 제가 그랬죠. 가장 편한 고사가 눈빛고사, 가장 즐거운 고사가 뭐예요? 장승재? 가장 무서운 고사는 뭘까요? 칠석제입니다. 칠성고사야 하고 특별한 고사로서는 공개 조금도 있고 예산에 많이 하고 있는 뭐라 그래요? 그게 풍년기원제로 뭐 이렇게 세우는 거 막 떠들다가 지금 저기 했는데 하여튼 칠석고사를 다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한 번 더 해서요. 고사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두런두런 이걸제 민속 이야기 49번째 마당을 이렇게 접습니다.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